안녕하세요. 노인분들의 건강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혹시 식사 후 이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밥만 먹고 나면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지고 소파에 그냥 기대고 싶어지고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 그럴 때마다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소화되려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졸음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식사 후 30분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 힘으로 더 좋은 정보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73세 박영수 어르신이 가족들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점심 드시고 잠깐 누우셨는데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숨을 쉬시는데 이상해요. 저는 바로 혈압을 확인했고 동공 반응, 의식 수준도 체크했죠. 그리고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손해경색, 말 그대로 뇌에 혈관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큰 위기는 넘겼지만 가족들의 표정엔 충격이 가득했죠. 그냥 밥 먹고 쉬셨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저는 그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 30분, 그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됩니다. 위, 장, 간, 이자 같은 소화기관이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게 되죠. 그 에너지를 운반하는 건 혈액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로 가야 할 피가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 고령자에겐 작은 혈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졸음이 오는 이유?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잠시 줄어들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식후 저혈압, 식후 뇌혈류 감소로도 설명되며 고령자의 약 40%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식곤증이란 이름으로 가볍게 넘기던 그 상태가 어쩌면 건강의 적신호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식사 후 30분을 몸이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시간이라 부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시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놓치지 마세요.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밥 먹고 나서 잠깐 누웠는데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점심 먹고 산책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처음 듣기엔 믿기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서 이런 일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례들을 통해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눕기. 박영수 어르신, 73세. 평소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셨죠? 어느 날 점심을 드시고 소파에 잠깐 누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불러도 눈을 못 뜨고 대답도 없었어요. 구급차를 타고 오셨을 땐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 결과는 손해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가족분들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고 좀 쉬신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식사 후 눕는 것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에겐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면서 작은 뇌졸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식사 직후 격한 운동. 김정훈 어르신, 75세. 식사 후 늘 습관처럼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셨죠? 혈당도 잡고 살도 빼고 좋잖아요. 하지만 어느 날 점심 후 단지 안에서 산책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했지만 진단명은 심장성 실신,
식사 직후 위장으로 피가 몰린 상황에서 운동으로 근육까지 피를 요구하자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졌던 겁니다. 결국 심장이 버티지 못했던 거죠. 식후 운동,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후 30분 이후, 가벼운 산책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식사 직후 커피 한 잔. 김한수 어르신, 74세. 밥 먹고 커피 한 잔 안 하면 하루가 안 돌아가. 늘 블랙커피에 담배 한 대까지 곁들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병원에선 협심증 초기 증상으로 의심했고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식사 직후의 카페인과 니코틴을 지목했습니다. 식사 후 커피, 생각보다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위산을 자극하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며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식후 1시간이 지난 뒤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게 몸엔 훨씬 안전한 습관입니다. 네 번째, 식사 후 스마트폰이나 책 보기. 이명숙 어르신, 83세. 밥 먹고 나면 늘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들을 훑어보셨죠?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있긴 좀 그래서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자꾸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하다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검사 결과 미세 뇌경색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식사 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상태에서 집중해서 화면을 본 게 뇌에 무리를 줬던 거죠. 특히 고령층은 눈과 뇌가 동시에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식사 후엔 뇌도 눈도 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식사 직후 흡연. 이분은 따로 실명 언급은 못 드리지만 오래 알고 지낸 환자 중 한 분입니다. 밥 먹고 피우는 담배가 최고야.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그날도 식후에 2대 연달아 피우고 나서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심장에 일시적인 허혈이 있었던 걸로 보였어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식사 후는 흡수력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들어온 유해물질은 더 빠르고 깊게 몸에 흡수되고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게 됩니다. 결국 심장과 뇌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1. 바로 눕기. 2. 격한 운동. 3. 진한 커피. 4. 스마트폰, 독서. 5. 흡연. 이 중 하나라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그럼 식사 후 뭘 해야 하냐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식사 후 황금 루틴 5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마음 편히 그대로 따라만 오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식사 후에는 뭘 해야 하나요? 눕지도 말고, 걷지도 말고, 커피도 피하고. 이러면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몸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루틴은 약도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일 뿐입니다. 첫 번째, 복식 호흡으로 내 몸을 잠시 멈추게 해주세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 등을 기대고 눈을 살짝 감습니다. 그 상태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 다음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쉬며 배가 가라앉는 걸 따라갑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 호흡법을 식사 후 5분만 실천해도 식곤증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 손과 발을 살짝 깨워주세요. 양손을 살살 털고 손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발끝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무릎을 한 번씩 들어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동작들만으로도 말초혈관이 깨어나고 다리와 뇌 쪽 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한 분은 이 간단한 움직임을 매일 식후 5분씩 하셨는데요. 다리 저림도 사라지고 식사 후 졸음도 훨씬 덜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물 한 잔.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차가운 물이나 커피를 드시는데요. 그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이 훨씬 좋습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 효소가 잘 나오도록 도와주거든요. 가능하다면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마셔보세요. 단순하지만 그 여유가 몸과 마음에 깊은 쉼을 줍니다. 네 번째, 고개 들고 하늘 보기.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식사 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세가 펴지고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숨이 깊어집니다. 이 짧은 동작이 뇌에 가는 산소를 늘리고 눈의 피로도 덜어줍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기 한 줄 쓰기. 마지막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루틴입니다. 식사 후 오늘 먹은 음식, 함께 먹은 사람, 그리고 기분 좋았던 일 한 가지를 그냥 한 줄만 적어보세요. 된장찌개 맛있었음. 엄마랑 같이 먹어서 기분 좋았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기록이 하루를 정리하게 하고 감정을 다듬어주며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의사들이 추천하는 식사 후 황금 루틴 5가지. 1. 복식 호흡. 2. 손발 움직이기. 3. 따뜻한 물 마시기. 4. 하늘 보기. 5. 감사일기 쓰기.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건 절대 거창한 루틴이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건강 비결입니다. 이 작은 루틴으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믿기지 않는 변화, 지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정말 이 루틴이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달라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그중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박정의 어르신의 변화. 83세 박정의 어르신은 식사만 하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소파에 그대로 누워서 2~3시간씩 계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눈이 스르르 감겨요. 한숨 자야 정신이 들어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식후 누웠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손끝이 저릿저릿하더랍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무언가 바꾸자고 결심하셨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복식 호흡과 손발 움직이기.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딱 5분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손목을 돌리고 발끝을 까딱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밥 먹고 나면 오히려 더 맑아요. 낮잠도 덜 자고 밤잠도 푹 자게 됐어요. 두 번째, 김한수 어르신의 용기. 74세 김한수 어르신은 식사 후 커피 한 잔, 담배 한 대가 하루의 루틴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루는 점심 식사 후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 그 이후 김 어르신은 진심으로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담배는 당장 끊지 못하셨어요. 대신 식사 후엔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복식 호흡을 3번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걸 지킨 지 한 달. 요즘은 밥 먹고 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가슴이 덜 답답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윤복래 어르신의 감사 루틴. 72세 윤복래 어르신은 늘 불면증과 속불편함에 시달리셨습니다. 약도 드셨고 병원도 다니셨지만
속은 계속 더부룩하고 마음도 쉽게 가라앉지 않으셨죠? 그때 제가 추천해드린 건 식사 후 감사일기. 밥 먹고 한 줄만 적어보세요. 뭐 먹었고 기분이 어땠는지만요. 윤 어르신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 후 한 줄을 적으셨어요. 미역국 짜지 않아서 좋음. 김치찌개 너무 매웠다. 손녀가 웃으며 밥 먹어줘서 기분 좋음. 이렇게 3주가 지나고 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하루가 덜 어지럽고 밤에 잠도 더 잘 와요. 그리고 내가 나를 좀 더 아끼게 됐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약을 바꾼 것도 큰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사 후 30분을 다르게 보낸 것. 그 작은 변화가 몸과 마음을 바꾼 거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밥을 먹은 다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손목을 살짝 돌려보세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들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더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몸은 분명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지금 이 루틴이 막 시작한 다이어트처럼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되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좋은 루틴을 오래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3가지 방법.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씩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요일마다 하나만 실천하기입니다. 5가지 루틴을 한꺼번에 하려면 사실 처음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월요일은 복식 호흡, 화요일은 손발 움직이기, 수요일은 따뜻한 물, 목요일은 하늘 보기, 금요일은 감사일기. 이렇게 요일마다 하나씩만 정해보세요. 그렇게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은 그 루틴을 기억합니다. 어느새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건강이 됩니다. 두 번째, 익숙한 일과의 붙이기입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기존 습관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하고 커피 내리기 전에 복식 호흡 3번, TV 켜기 전에 손목 돌리기, 발끝 까딱이기, 설거지 끝내고 창문 열고 하늘 한번 보기, 하던 일에 슬쩍 얻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까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작은 기록과 칭찬입니다. 종이에 적지 않아도 좋아요. 마음속으로라도 오늘 뭐 했는지 짧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도 나 잘했어, 고마워. 이 한마디가 그 다음 날을 더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습관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건강은요, 거창하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조금씩 손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돌아보는 힘을 가진 분들이세요. 이 루틴을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마 며칠 뒤 몸이 다르다는 걸 분명 느끼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노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